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잘 보이지 않는 라디오. 연습을 했는데도 이렇게 못해요? 일주일 만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네. 전 잘 지냈죠. 아 그래요? 네. 정말 일주일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갔는데 오늘의 시작은 우리 장우 씨의 일주일 근황을 듣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일주일 근황이요? 네. 저는요. 잠시만요. 저는요. 좀 방송이 끊긴 것 같은데. 방송사고. 나오고 있구나. 예. 네, 저는요. 나오고 있는 거야, 맞아? 되고 있는 거 맞아? 네, 이제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번 주에 오늘은 월요일이죠. 네. 오늘 하루밖에 안 지났네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이제 출근을 해서 이제 사무실 정리와 내일 행사가 있어서 내일 행사는 저는 안 가고 행사 준비를 위해서 사무실 들려서 장비 챙기고 하다가 일찍 끝나서 점심쯤 끝나서 한 2시쯤에 이제 이 라디오를 준비하려고 일찍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저 혼자 왔고요. 저 혼자서 준비하려고 일찍부터 와가지고 네, 그러고 있다가 날씨가 너무 좋길래 네. 이제 우리 교회 청년이 운영하는 카페에 가서 이제 맛있는 음료를 마시려고 네. 갔어요. 가서 음료수도 마시고 이제 제가 맨날 고민을 하는데 맨날 시키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언제 저희가 상품이 나갈지 모른다 여러분. 지금 퀴즈예요 이게? 예. 계속 퀴즈가 진행되고 있고요.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유튜브 저희 뭐야 이거 채팅으로 계속 답을 주시면은 저희가 언제 누구한테 상품을 줄지 모르니까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네 타로 버블티가 맞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틀렸어요. 타로 버블티가 아니에요 저거는. 맞는데 틀렸어요? 아니요 틀려요 저거. 틀렸어요? 네, 약간 잘 이분이 많이 안 가보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 알콩 모시기를 잘 안 가보신 것 같은데 좀 타로 버블티 같지만 타로 버블티 같지 않은 약간 그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장에 가서 한 잔을 시켜서 이제 바로 마시고 이제 한 잔을 리필을 했어요. 리필도 되나요? 돈은 내야 되는데 리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걸로 리필해서 테이크아웃 해가서 오는 길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주차장에서 한껏 찍었는데 오늘 진짜 날씨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그러고 뭐했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계속 라디오 준비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이제 밖을 봤는데 저녁쯤에 여기 저희 옥상에서 찍은 거거든요. 교회 옥상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노을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노을이 정말 이것만 보고 한 5분 동안 멍 때리다가 추워서 다시 내려왔고요. 그러고 나서 저녁쯤 돼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어떤 또 카페 운영하는 청년이랑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뭐 먹을까 하다가 이제 이삭 토스트를 가서 이제 이삭 토스트 부시기를 해가지고 같이 먹고 왔는데 불닭 토스트라고 새로 나왔더라고요. 불닭 토스트? 네, 불닭 소스가 들어간 토스트가 새로 나와가지고 또 그걸로 먹고 또
네, 아주 맛있게 먹고 왔어요. 저는. 지금 그래서 이 사진은 두 분밖에 안 보이는데 두 분이서 저 5개를 드신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네네. 이제 꼭 2명이라는 착각을 이제 그 가지시면 안 되고 또 여러 명일 수도 있으니까 음료가 2개긴 한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러다가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또 오늘 이번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세원 씨? 이번 주는 사실 저는 오늘 좀 숭고한 병원을 갔다 왔죠. 아, 혹시 그 비뇨기 쪽을 갔다 오셨나요? 그 담당이 비뇨기긴 한데 아. 이제 그 요즘에는 이제 비뇨기과와 이제 피부과 같이 해서 이제 또 많은 남성들의 고민 또 탈모 때문에 병원을 갔다 왔죠 제가. 탈모요. 네. 근데 다행히 이게 소위 말해서 M자 탈모, 이게 남성형 탈모라고 하는 거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저는 그건 아니고 원형 탈모라고 해서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탈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예, 약을 먹지 않고 약을 이제 먹지 않고. 네, 바르는 연고와 이제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하시는데 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을까요? 의도적으로? 저번 주에도 저희가 했잖아요. 네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에 그죠. 대해서.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이제 그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네. 이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나눠주시고 함께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것도 이번 주에 아마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저희가 고민을 들어드리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저희 고민을 저희 이렇게- 고민도 들어주는 거죠. 이제. 그죠? 네. 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가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고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이럴 때일수록 저희 바울 청년부가 더 힘내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민들도 많으실 텐데 머리도 복잡하고 식히고 싶으시죠? 그럴 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머리를 식혀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돈 3,000원에 모시겠습니다. 알콩달콩으로 오세요. 아, 또 이렇게 PPL을 가는 건가요? 이 사연을 주랬더니 여기서 이제 광고를 이제 해주시는데 원래 가격이 3,000원인가요? 아니면 3,000원에 해주시겠다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좀 더 싼데 좀 더 싸요? 이게 좀 이제 직원 특가로 아마 3,000원에 모시겠다고 하는데 뭐 이제 여름 돼서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하니까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장님께서.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하는데 기대가 되고 항상 맛있게 먹고 있어서 네, 좋습니다. 아주 그냥. 네, 알콩달콩은 요새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졌다가 아, 그런가요? 이 수원, 특히 수원 지역에서는 또 교회에서 또 갑자기 또 단체로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손님이 또 없어질까봐. 원래 3,000원, 원래 3,000원이라 네. 원래 3,000원 제가 원래 3,000원 원래 3,000원이고요. 앞으로도 3,000원이겠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쭉 3,000원이라는 거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3,000원이고 앞으로도 3,000원이고 그럴 텐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장님 입장에서. 사장님이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사장님 입장에서 고민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면 바로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죠. 저희 그냥 저희 상의 없이 그냥 하는 거라서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익숙한 노래죠. 일부러 안 받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생방에 또 묘미인가요? 급한 일이 있으신가? 이렇게 아쉽네요. 또 한번 튕기시는데 네, 앞으로도 네, 그렇습니다. 이따가 한번 또 해보죠 뭐. 근데 어쨌든 스트레스가 그죠? 만병에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 못 먹고 뭐 못 자고 이래서 스트레스 수명이 단축되고 병에 걸렸는데 요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큰 스트레스가 있으신가요? 저요? 요즘 이게 저는요 스트레스가 좀 자는 패턴이 너무 극과 극이에요. 요즘에 일찍 잘 때는 되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수 있는데 요즘에는 막 늦게 잘 때는 막 6시, 7시에 자고 아침. 네, 아침에 그렇게 자고 하니까 이게 패턴이 그러니까 뭐 맨날 늦게 자거나 맨날 일찍 자거나 그럼 이해를 하겠는데 또 일찍 잘 때는 일찍 자고 늦게 잘 때는 늦게 자고 중간이 없는 거예요. 일찍 잘 때는 뭐 10시에 잘 때도 있지만 보통 한 12시쯤 자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뭐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좀 늦게 자게 되면은 막 또 막 9시, 7시 자서 막 10시, 11시쯤 일어나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다 보니까 되게 하루가 뭔가 빨리 가는 것 같고, 그것도 이제 좀 더 피로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게 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런 게. 맞아요. 뭐 시간, 그러니까 규칙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게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인데 인간의 수명에도 많이 영향을 끼친다고요. 수명이요. 큰일 났네요 이제. 큰일 났네요. 아, 참. 네, 스트레스 요즘 어떻게 푸시는지 혹시 나눠주실 분이 있나요? 유튜브 그 채팅으로? 아, 이게 사람마다 너무나 푸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 먹는 사람도 있고 뭐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요즘에 조금 욕심이 생긴 게, 저는 워낙 예전부터 이제 영화 같은 걸 보기 좋아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영화관에서 보는 거랑 또 네. 집에서 뭐 노트북이나 핸드폰 조그만한 걸로 보는 거랑은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나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요즘에 조금 욕심이 생긴 게, 내가 어디서든 영화관 같은 분위기를 내면서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약간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걸 하나하나씩 이제 해결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 보기 좋아하시는 분이나 이제 그러신 분 계시면은 이제 빔프로젝트를 하나 후원해 주시면은 제가 완벽한 이제 영화관을 만들 준비는 다 돼 있으니까요. 아, 이게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계시다면서요? 거의 다 해결했습니다. 빔프로젝트만 있으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아, 그게 출발이 아니라 이제 그게 그렇죠. 그게 이제 완성. 네, 이제 완성되고 이제 모두가 이제 누리면 되는 약간 그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제가 이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이제 조금 경험한 분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정말 시집이 온 것 같다, 그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후원해 주시면은 빔프로젝트 이게 고민 들어주는 방송인가요? 제 고민을 아마 들어주시는 거죠. 제 고민은 이제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제 집에서 이제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다 같이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좀 아무래도 부탁드리는. 얘기가 딴 데로 새는 것 같으니까 바로 두 번째 사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번엔 좀 긴 사연인데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앉아있는 공시생입니다. 어김없이 지난주와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강의를 듣고 책을 봅니다. 오늘은 요 근래 날이 부쩍 더워져서 종종 나가던 산에도 가기가 싫네요. 막상 나가면 참 좋은데 말이죠. 일주일에 2-3번 다녔던 산은 갈 때마다 같은 초록색인데도 색이 바뀌고 향이 바뀌고 꽃들도 폈다 지더라고요. 우울해질 즈음 딱 가면 기분 전환도 되고 무엇보다 나쁜 생각은 안 하게 돼서 좋았어요. 갑자기 부는 바람에 송화가루를 뒤집어 쓰기도 했고, 갑자기 내리는 비에 지붕 찾아 뛰어가 보기도 하고, 그 비가 그칠 때까지 그냥 기다려 보기도 하고, 동생 아이펜슬 몰래 가지고 나와 산속 여기저기 숨겨 보기도 하고. 그럴 때면 그냥 재미있고 힘이 나더라고요. 무엇보다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그저 엄마랑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좋았어요. 앞서가는 엄마 뒷모습만 보는데 별 기분이 다 들더라고요. 일단 나중에 이 순간이 정말 그리워질 것 같고, 온 큰 의미나 이유 없이 그냥 감사하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싶어요. 아주 철학자가 되어가네요. 무튼 오늘도 엄마에게 꽃 한 송이를 선물 받았어요. 특별할 거 없는 하루 중 볼 때나마 웃으라고 말이에요. 정신건강을 아주 열심히 챙겨주고 계시죠. 이렇게 오늘도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며 나를 예뻐해 줄까봐요. 모두들 오늘 하루도 각자의 그 자리에서 활짝 피었길 바라며 노래를 추천해드려요. 모두 다 꽃이야 라면서 이 노래를 이제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제 뭐 이런 노래가 있어서 이제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이제 약간 좀 감성적인 노래인 것 같아서 되게 어떤 노래일까 하고 들어봤는데 되게 노래 제목이 모두 다 꽃이야. 네, 아주 상큼한 노래더라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지금 살짝 나오긴 했긴 한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짧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이런 노래더라고요. 약간 국악 네, 같은 국악 같은 느낌인데 저는 이 노래를 이제 처음 들었을 때가 이제 어른들이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국악이구나 그냥 그러면서 가사는 좀 이쁜데 국악이나 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린이 국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들은 건 어린이 국악이죠. 예, 이분이 이제 이런 걸 원하셔서 원래는 이제 이거를 이제 BGM으로 깔고 사연을 들려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네, 기술자가 한 명이다 보니까 네 이제 좀 그렇긴 했는데 일단 사과하시죠. 죄송합니다. 네. 네. 너무 죄송하고 이제 완벽하게 하려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손이 빨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연자분은 공시생, 그러니까 그 시험으로 직업을 얻으려는 시험으로 직업으로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이제 통과를 해야 이제 그 직업을 할 수 있는 걸 좀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하루에 뭐 10시간 정도 이상 앉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죠. 10시간 이상 이제 뭐 뭘 했는지는 안 물어보셨으니까 10시간 이상을 앉아본 적은 있는데 이제 그게 막 쉽지만 않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과연 제가 공부를 좀 이제 좋아하진 않는데 공부로 아마 한 3시간 이상을 앉아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본인은? 네, 저는 한 30분 하고 10분 쉬고 이 정도 패턴? 이게 정말 저한테 이상적일 것 같은데 이게 공시생이면 아무래도 정해져 있는 그게 있고 때가 있고 그 안에 이제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공부할 때 세븐일레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녁 11시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순공, 그러니까 순수한 앉아있는 시간 말고 진짜 내가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이 한 13시간에서 많으면 한 14시간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공시생들은 뭐 짧으면 1년, 뭐 길면 한 3, 4년까지 이런 삶을 계속 살아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면은 나는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도 보니까 뭔가 매일매일이 똑같은 일상이고 나는 매일매일 앉아서 이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이렇게 활동적인 활동을 하니까 나는 뭐 하는 거지? 여긴 어디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어머니가 주신 그 작지만 그 아름다운 꽃이 정말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렇죠. 근데 이 가사를 보니까 이게 어디에 피어도 꽃이야. 그죠? 어떻게 생겨도 꽃이야. 이건 참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이신 것 같아요? 꽃 심은데 꽃 나고 그런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2시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참 저도 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비가 와도 꽃은 핀다는 말이 있어요. 비가 오더라도 비가 와도 이제 비가 막 이렇게 오고 뭐 해가 뜨거워도 꽃은 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도 같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꽃이 핀다는 게 어쨌든 나쁜 의미가 아니잖아요. 네. 꽃이 핀다는 것은 어떤 거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더 큰 이제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아무래도 그 시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공시생들한테는 조금 더 위로가 되는 노래가 아닌가 싶어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엔 제가 뉴스로 들은 바에 따르면 코로나 때문에 이 시험 일정 자체가 다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막 이렇게 지금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행해져야 될 시험 자체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면 취소되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계획해서 공부해왔던 공시생들은 흐름이 이제 끊기거든요. 그렇죠. 장우 씨도 막 아침에 잤다가 저녁에 자면 막 갑자기 막 피곤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집중도 못하고. 근데 공시생들도 뭐 몇 월까지는 어떤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시험 본 다음부터는 또 어떤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이런 계획이 다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진 상황이라서 스트레스가 더 심한 것 같아요. 특히 고3들은 역대 최악의 고3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뭐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입학할 때 그리고 지금 올해 고3인데 뭐 수능 일정도 아직 어떻게 낼지 교육부에서 뭐 확정도 못 내려주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스트레스를 좀 이겨내셔야 되는데 어떻게 저희가 해드릴 거는 기도밖에 없네요. 그렇죠. 사실 전 다음 주가 시험이에요.
다음 주가 생일이에요? 아니, 생일은 아니고 네. 제 생일이 2월 1일이고요. 네네. 근데 제 다음 주가 이제 시험인데 음. 그 국가고시거든요. 국가에서 어. 1년에 한 번 이제 제 일에 관해서 하는 시험인데 저는 당연히 이제 조금 연기될 줄 알았거든요. 네.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아, 이게 오히려 이게 조금 좀 많은 인원이 보거든요. 한 네. 몇천 명 보는 이제 동시에 이제 한 곳에서 보는데 이 연기될 줄 알았더니 이제 조금 이제 사람들을 좀 나누더니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좀 다른 고민이네요. 아, 이제 이거. 저도 이제 뭐 그렇게 막 잘 준비했다면은 네네. 이제 자신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게 조금 요즘 좀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참 공부하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이거에 관한 세미나도 있어서 내일 세미나를 가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게 조금 짧고 굵게 일주일 만에 이제 해서 붙어 보겠습니다. 짧고 굵게. 예, 짧고 굵게. 다른 말로 하면 벼락치기. 그쵸, 벼락치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사연자분은 벼락치기 하지 마시고 네, 계획하신 대로. 이분은 이제 평소부터 이제 잘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딱 체계적이고 하루가 이제 뭐 이제 똑같다면 똑같은 거지만 이게 딱 계획돼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보면은 이분 참 공부 잘하시고 금방 붙으실 것 같아요. 그죠. 금방 붙어야죠. 네, 이번에 그냥 바로 붙고 네 이제 후기로 이제 라디오 한번 출연하시는 걸로 하고 네 그러는 걸로 하는 걸로 할게요. 근데 이런 공부를, 그러니까 장기적인 공부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조바심을 내지 않는 거거든요. 조바심이 뭐죠? 그 뭔가 이게 빨리 이게 내가 지금 이번에 이걸 못하면 내 인생은 마치 실패한 인생인 것 같이 이제 좌절하는. 사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더 많으니까 사실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보다 그런 부가적인 심리적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받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를 좀 내려놓고 좀 마음 편히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 네. 마음을 편히 한다고 또 몸까지 편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쵸. 몸은 앉아서, 그죠? 몸은 앉아서 이제 공부를 하되 이제 마음은 조금. 네. 저희 방청객이 지금 들어와서 지금 옆에서 웃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전화 통화 대신에 오늘 또 실시간 방청객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좀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퀴즈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 퀴즈를. 지금 어마어마한 걸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답을 주실 때는 유튜브 그 채팅으로 주시는데 제일 먼저 답하신 분에게 이제 소정의 상품을 드릴 겁니다. 소정인가요? 네, 아니, 소정의 상품을 드릴 건데 아주 어마어마하지만 이제 소정의 상품. 소정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느낌의 상품을 드릴 건데 일단 몸풀기로 하기엔 너무 센데 몸풀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자, 첫 번째 퀴즈. 바울 청년부의 2020년도 표어는? 혹시 아시나요? 그럼 저는 아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광고를 하는데 이제 막 그냥 뭐 세워라 세워놔요? 넌 말해라 난 이제 뭐 한다 하면서 막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혹시 광고할 때 맨 처음에 그치 맨 처음에 하는 얘기죠. 이걸 이게.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거의 뭐 18개월 8개월 정도면은 몇 번이죠? 18개 1년이 52주니까 네. 6개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26주를 하면 이제 78주를 동안 78번을 들은 거죠, 광고를. 78번이요? 아닌가요? 78번이면 1년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했다고요. 집중을 해주세요. 작년부터. 이번 년도 표어 아닌가요? 작년에도 이거였어요. 그랬나요? 네네. 어쨌든 그런데 이 표현은 과연 뭘까? 아직도 오! 강호진 씨가 내 모습 그대로 그 사람 그대로라고 했는데 어디 한번 맞나요? 맞을까요? 정확히 맞나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혹시 틀린 건가요? 띄어쓰기라도 틀리면 틀리는 건데 네. 아무래도 이게 이제 강호진 씨가 이제 많이 기다린 것 같아요. 기다리다가 이제 좀 분위기가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 해서 이제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연습 문제니까 네, 이렇게 그렇죠. 하는 정답이긴 정답인데 네, 완벽한 정답이고 근데 연습 게임이라서 아쉽지만 선물 어마어마한 걸 이제 그 큰 대기업의 상품을 드리려고 했는데 추파춥스라고요. 네. 하여튼 그런 데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연습 게임이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예요. 주일 예배는 몇 시 있을까요?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자, 선착순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일 예배 말고 지금 코로나 요즘, 네. 네, 그죠. 요즘에 코로나 드리는, 사태로 이제 네. 변화된 1부, 예배 시간. 2부. 그렇죠. 네. 1부 몇 시, 2부 몇 시. 이랬는데 막 오후 2시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좀 그러면 큰,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네, 이제. 다른 교회 그렇죠. 다니시는 다른 교회 다니시는 거니까. 네, 저희 교회 2번 있거든요. 2번 있는데, 네. 방송은 혹시 2번 다 되게 아쉬워하시네요. 네. 1부 10시, 2부 11시 반. 맞나요? 저는 맞는 것 같은데 맞나요? 혹시 나오시나요? 예. 아이 그럼요 나오죠. 예, 예, 정답입니다. 이거 박예빈 씨가 아주 신속하게 이제 정답을 해주셨는데, 1부 10시, 2부 11시 반, 11시 20분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매주 문자에 이제 10분 전부터 이제 찬양으로 준비를 합니다. 이러니까 지금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1부는 그러면 9시 50분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답인 것 같고. 팬클럽 저분은 참 팬클럽 아쉽네요. 이제 저번 주부터 잘 참여를 해주시는데 좀 한 15% 정도씩 아까운 것 같아요. 많이 아깝네요. 15%면. 그 티가 났나요? 네. 어쨌든 정답은 이제 1부 10시, 2부 예배 11시 반 이렇게 드려지고 있고, 이제 라이브 예배는 2부 예배만 이제 드려지고 있는데요. 정답입니다. 되게 아쉬워하시네요. 뭐 아쉬워하다니요. 이제 정말 이제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나와서 너무 기쁘고요. 선물은 제가 이제 캡처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캡처를 해서 그 기프티콘을 또 이제 제가 그냥 드려도 되겠네요. 네네. 네, 다 적어놓을 거니까. 네. 박예빈 청년. 네, 박예빈 청년. 네. 퀴즈가 더 있나요? 엄청 많죠. 퀴즈 엄청 많아요. 저희가 선물을 준비한 건 없지만 퀴즈는 많아가지고. 네. 자, 세 번째 퀴즈입니다. 예배는 9시 반부터 9시 반부터 쭉이라고요? 네, 어쨌든 무시하겠습니다. 네. 맞는 말이긴 한데. 네네. 네, 어쨌든 그러면은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청년부 청년부 찬양단이 있죠. 청년부 찬양단의 이름 뭘까?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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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매주 광고에 그렇죠. 매주 광고하고 이제. 네. 근데 이거 주의할 점은 여러분. 발음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거 타이핑을 잘해야 돼요. 네. 이게 혹시라도 실수하면 바로 강퇴시킵니다. 저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조금 잘 치셔야. 이거 한 번 이제 한 두세 번 더 확인하고 이제 엔터를 눌러주시고. 근데 청년부 찬양단의 뜻. 철자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는데. 그 띄어쓰기를 웬만하면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띄어쓰기 절대 네. 뭐 띄어쓰기 할 만한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과연 뭘까?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매주 얘기하고 하는데 적어도 찬양단은 나와야 되지 않나? 어쨌든 아주 쉬운 문제인데 말이죠. 아쉽네요. 이게 엄청난 선물이 준비되어 그러면 있는데. 제가 제한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초. 5 4 3 2 1 아쉽지만 아무도 모르나요? 이거 설마? 아무도 모르시나요? 다들 이제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이제 아는데 이제 선물 드린다고 하니까 자꾸 누구 받으라고 계속 이제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너무 착하신 게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아주 그냥. 네, 너무 착하신데 힌트까지 나왔어요. 힌트까지 나왔는데 저거 힌트인가요? 뭔가요? 좀 이상한데 힌트가. 네, 힌트까지 나왔는데 혹시 맞추시는 분이 없나요? 없으면 우리 또 루즈해지니까 또 바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더 퀴즈가 더 있나요? 퀴즈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지루해하기 시작하는 거 그러게요. 같아요. 생각보다 어렵나 봐요. 네. 저는 굉장히 쉬울 거라 생각하고 낸 건데. 그럼 바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까요? 네, 이번 사연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번 사연은 네. 손흥민이랑 박지성 중에 누가 더 위대한가요? 또 남자분들은 좀 이제 서로 의견이 많이 갈릴 만한 그런 사연 뭐 질문 어쨌든 이제 서로의 이제 의견이 궁금해서 이제 나눠 주신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손흥민은 누가 생각해도 주인공이잖아요. 골을 많이 넣고 이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사실 저는 박지성 선수의 엄청난 팬이거든요. 예, 축구를 이렇게 해본 사람들은 박지성 선수가 안 보이지만 또 얼마나 위대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거든요. 그리고 동의를 안 하시네요?
아, 저 동의합니다. 네네. 아, 아주 위대한 선수죠. 네. 장훈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요. 저는 박지성, 손흥민. 네, 차이 아직까진 저는 확답을 못 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한 분은 이미 역사를 써냈던 분이고 한 분은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는 분이고 이렇다 보니까 한 분은 진행형이고 한 분은 이제 뭐 완성형이라고 하면 완성형이고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금으로 딱 기준으로 봤을 땐 박지성 선수겠지만 앞으로를 기대한다면은 아직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어디죠? 아시아 축구 연맹인가 거기서 조사를 했죠. EPL 선수 중에 가장 위대한 아시안인을 이제 투표를 했는데 1등이 누구죠? 모르겠는데. 1등이 제가 그 투표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에서 제일 위대한 EPL 선수라고 투표를 했었는데 1등이 손흥민 선수 33%를 이제 득표를 해서 1등으로 됐고 2등이 박지성 선수인데 놀라운 건 32%. 아. 1% 차이로 자강두천이네요. 1% 차이로 이제 그게 됐는데 아주 그럴 만큼 얼마나 이 내용이 그 남자들과 이제 그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굉장한 논쟁이죠. 논쟁이 될 것 같아요. 손박대전이라고 그쵸. 하는데. 저도 아직까지도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사연자가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요? 네.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러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래도 자기의 관심사가 이쪽이고 이제 자기는 너무 고민되는데 뭐 다른 사람의 의견이 궁금해서 올리지 않았을까요? 사실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사람들의 원하는 어떤 인물의 상, 되고 싶은 인물의 상을 어떻게 보면 투영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는 골을 넣는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가기 때문에 그쵸. 손흥민 선수는 항상 이제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있었어요. 근데 박지성 선수는 커리어 통산 다 합쳐도 손흥민 선수의 아마 한 시즌 골보다 적게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별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평가를 들어보면 대한민국에서는 뭐 박지성 선수가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서 비슷한 투표율이 나오지만 해외 팬들을 기준으로 투표를 하면 손흥민 선수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교회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나 다 주인공이 되고 싶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관심을 받고 싶고 누구나 다 칭찬을 듣고 싶은데 과연 손흥민 같은 선수만 있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한 분류의 사람만 있어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제 부분에서는 어떤 때에서는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누가 손흥민의 역할을 하고 박지성 선수의 역할을 하고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춰서 이제 상황에 맞춰서 이제 하는 게 제일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성경에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수원에 지금 살잖아요. 저기 수원 이제 야구장을 건설했을 때 그 밑에를 잘 보시면 벽돌 밑에 사람들 이름이 써 있어요. 거기다 왜 사람들 이름을 썼을까요? 거기요? 네. 보셨나요? 그 비슷한 건 많이 네. 사람들 이름을 그 벽돌 하나하나에 이렇게 써놨어요. 왜 써놨을까요? 그거는 아무래도 조금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장 큰 목적은 내가 거기에 주인이다라는 어떤 주인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바벨탑을 만들 때도 사람들이 그 벽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썼대요. 왜 썼겠어요? 이게 지어지면 이거 내 덕이야. 이거 지어진 거 내 덕이야. 나도 여기에 지분이 있어. 그러니까 나도 떵떵거리면서 말할 수 있어. 그게 목적이지 않았을까요? 그쵸. 근데 역설적이게 성경에서는 바벨탑을 지었을 때 그 벽돌의 이름을 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성경 그 긴 책에 써놨거든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물론 질문은 손흥민과 박지성이었지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번 되새기게 되는 질문이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이걸 생각해내신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짧은, 마치 이제 사연을 미리 준비하신 것처럼. 아니죠. 짧은 시간에 이제 하셨는데 대단하시네요. 그럼요. 그 짧은 시간에
또 그런 롤 모델이 있지 않나요? 롤 모델이요? 네. 롤 모델은 저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죠. 그분 말고 이제 아, 또 예, 그분 말고 다른 분이 있나요? 롤 모델이라는 것도 많으면 좋으니까. 아, 많으면 좋은가요? 네네. 그 제가 섬기는 분은 한 분. 아 네. 사실 저는 네. 사회에서 살 때 되게 뭔가 항상 제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대가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그쵸. 뭔가 내가 노동을 하면 그거에 맞춘 임금을 주고 또 어떤 일을 성공했을 때 뭐 명예를 얻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가를 원하는 게 세상 기준에서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만난 한 가정은 그러니까 항상 몰래 하세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게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에서 주인공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 가정은 뭔가 자기가 한 것도 심지어 자기가 안 했다고 하고 몰래 하고 항상 누군가가 박수 받을 때 그분들은 뒤에서 이제 정리하고 오히려 이제 자리를 피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런 삶은 물론 나름의 의미가 있었겠지만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습니다. 그런 롤 모델이 없나요 아직도? 아, 있습니다. 많습니다. 네. 그런 롤 모델은 많죠. 이제 아무래도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이제 그 사람을 보면은 그게 보이니까 그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같이 계신 그분도 같이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닮고 싶고 제가 일하면서도 이제 아무래도 부딪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와 이분은 대박이다 하는 사람이 막 종종 있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진짜 전 세계에서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한데 같이 일하다 보면은 너무 온화하고 너무 이제 뭐 정말 그냥 와 그냥 이분은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보이는 삶이 진짜 있거든요.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말로 설명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정말 뭔가 스님이 된 기분? 뭔가 다 이루었을 약간 느낌? 약간 그런 뭔가 배 먹지 않아도 배가 안 고프고 힘들게 일해도 힘들지가 않고 약간 그런 에너지가 그분한테 나오니까 그렇죠. 정말 언제든 같이 일하고 같이 함께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분과 함께 있으면. 그게 선한 영향력인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뭐 돈이든 어떻게 보면 뭐 음식이든 이런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영향력이 정말 존재하는 것 같아요. 또 저는 최근에 이제 또 결혼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이 많았잖아요. 아, 결혼식.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네. 전 또 몰래 하신 줄 알고. 할 거에도 몰래 할 거긴 한데 네, 결혼식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CCM 가수라고 하나요? 한 분을 이제 초청을 했는데 네네. 저는 결혼식장에 저희보다 그러니까 결혼 당사자들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쵸. 사실 저랑 연락을 하면서 아 되게 바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었는데 그래서 되게 뭔가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좀 뭔가 유명해져서 그쵸, 유명한 분에 대한 네. 약간 그런 예전에는 조금 뭔가 이런 하나하나를 되게 소중히 여겼다면 이제 좀 유명해졌기 때문에 아 이런 게 조금 이제 좀 불편하고 좀 시간이 없구나라고 선입견을 가졌는데 막상 저희도 되게 일찍 갔잖아요. 그쵸. 저희가 그 결혼식장에 거의 한 시간보다 더 먼저 가 있었는데 저희를 먼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쵸. 얼마나 바쁜 사람일 텐데 근데도 먼저 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또 계속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그 말투와 눈빛이 그냥 막 네 감사해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이 순간에 이 공간에 저를 있게 해주셔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걸 느끼고 좀 또 한 번 스스로를 자책했던 것 같아요. 나도 결국 그러지 말자고 했었는데 나도 계속 선입견을 갖고 누군가를 평가하려고 하는구나. 뭔가 내가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고 내가 손가락질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나를 향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남을 향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렵고 또 그때 그런 경험들이 참 창피하면서도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감상을 하시는 건가요? 아, 네. 네, 오늘 저도 되게 그때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네. 저도 좀 많이 느꼈어요. 이제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이쪽 게 슈퍼스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은 엄청 어, 슈퍼스타인데 그런데도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게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자기는 자기 일을 해도 이제 주변 사람들은 더 선한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더 노력을 했을 거고 얼마나 더 몸에 배겼겠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렇죠. 예,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하고 저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차차 노력하다 보면 저희도 네. 이제 그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되지 않을까요? 돼야 되는데 네네. 네,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아이 그렇죠. 노력은 항상 많이 해야 되고. 오늘은 전화 통화 대신에 게스트가 있다고요? 예 오늘 이제 너무나 이 방송을 사랑하셔가지고 이제 방청을 하겠다고 이제 오신 분이 계신데 혹시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모르실 텐데 이 질문이에요? 누군지 한번 이쪽으로 와서 한번 대충 그 말만 해주시죠. 네, 누워 있지 마시고 인사해 주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까지만 듣고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까 저희가 그 축구 얘기했을 때 네. 이제 어떤 분이 황선홍이라고 하셨는데 황선홍이요. 이분은 2002년 때를 이제 많이 이제 해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 8년 전인데 그 정도 나이면은 거의 뭐 탈모가 올라이긴 한데. 마흔을 바라보시는 나이인 것 같긴 한데 이분은 결혼을 하셨겠죠? 설마 못 하셨을까요?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혼은 네. 제가 볼 때 결혼까지는 하신 것 같고. 네. 근데 황선홍 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선홍 선수요? 예.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예. 위대한 선수죠. 어떻게 위대하죠? 그 2002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요.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왼발 슛은 아직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중에 이제 눈이 찢어졌어요. 눈덩이라고 하나요? 그쵸 여기 네. 팔꿈치로. 말디니 선수한테 맞았나요? 그것까진 기억이 제가 안 나는데 네. 팔꿈치로 그때 한창 이제 소위 말해서 인종차별이 축구 경기에서 엄청 심했어요. 누구 차별이요? 인종차별. 네 인종차별. 네.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이 느껴질 정도로 막 한국 선수가 막 그때 한국 팀이 굉장히 잘하니까 막 심판을 뭐 매수했다, 뭐 했다, 뭐 막 이런. 근데 개최국이었잖아요. 그렇죠. 또. 개최국이어서 막 사람들이 막 인종차별 그거를 이제 경기장에서 이제 그쵸. 팔꿈치 같은 걸로 표현을 했었는데 그때는 또 이 붕대를 감고 나왔어요. 요즘에는 이게 기억나죠? 다 기억납니다. 네, 약으로 이렇게 벌어진 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막 붕대하고 그 배 포장할 때 쓰는 그렇죠. 그걸로 막 감고 나오고 막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뛰는 그 모습을 보고 참 멋있어요. 근데 갑자기 황선홍 선수 말고 우리 게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예, 대전 시티즌 감독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역시 축구하면 또 이병수 청년인데 자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이제 답이 나왔어요. 누구죠?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예찬입니다. 몇 살이시죠? 저는 이제 18 됩니다. 지금 하는 일은요? 지금 이제 학생으로서 이제 공부에 매진하는 중입니다. 학생으로서 뭘 매진한다고요? 공부요. 뭘요? 공부. 공부 이제 공시생이시구나. 공시생이신가봐요. 네. 그렇다고도 할 수 있죠. 네. 좀 명확하게 좀 깨끗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이게 교정기에 껴가지고 교정기를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교정도 하셨구나. 네, 교정을 시작했어요 이번에. 언제 시작하셨어요? 그러게요. 제가 그러게요? 그 6월 25일쯤에 시작한 걸로 기억합니다. 작년이요? 아니 지금 오늘이 6월 1일인데 5월 25일이요. 5월 25일이요. 되게 지금 피곤하신가봐요. 안 피곤해. 네. 요즘 뭐 학교는 나가시나요? 예, 학교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근데 뭐 교실에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야 되고 막 이러지 않나요? 네, 그렇게 규제가 돼 있습니다. 마스크 계속 끼라고 권유를 하시죠. 권유가요? 아니면 권유라긴- 강요인가요? 강제죠. 그렇죠. 그렇게 네. 해야 뭐 그나마 좀 덜할 텐데 저도 이제 기사로 많이 봤는데 학교 같은 데서 보면 이제 복도가 일방통행이에요? 그거는 규칙을 정하시긴 했는데 그것까지 통제는 어려우셔가지고 통제 따로 안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서 하나둘씩 터지다 보니까 저희 학교도 이제 경계를 하고 있죠. 걱정도 있고. 예. 그렇군요. 그럼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나빴다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아, 코로나가 나빴다. 코로나가 나빴다. 나쁜 사람이다. 굉장히 대화가 이어질 수 없는 답을 계속 하시네요. 코로나 나빴다. 대화를 잘 못해요. 코로나가 그러니까 이제 많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 자연재해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막 하는데 그런 것도 보면서 막 여기저기서 뭐 그 어디죠? 그 베니스 같은데 강물을 보면은 물이 엄청 맑아지고 사람이 안 다니니까 바닷가에도 안 찾아오던 고래들이 찾아오고 막 그런 뭔가 자연이 맑아지고 이제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뭐 그렇게 뭐 썩 엄청 100% 나쁜 거는 아니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피해자가 많고 이제 감염돼서 이제 안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그렇구나. 반대쪽에는 이제 뭐 요새 뭐 하세요? 예, 요새 그래도 제 꿈인 기타를 요즘 좀 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기타? 예, 기타요. 예. 취미로 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는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 입실이요? 입시요, 입시. 아, 입시요? 예. 입시. 대학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용음악학과. 실용음악과. 네네. 그럼 꿈도 나중에 직업이나 진로도 기타와 관련된 쪽으로. 네, 직업도 이제 그쪽으로 빠질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네. 그 처음에 이걸 했을 때 네. 어떤 거에 반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냥 자다 일어나가 나 기타 하고 싶어졌어 하고 하진 않았을 테고 네, 그쵸. 어떤 것을 와 난 저거 하고 싶다라고 이제 느꼈을 텐데 그런 계기가 있나요? 그 이제 프로분들이랑 제가 예. 같은 이제 음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참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뭐 이제 미술이나 공부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의 기법을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일렉을 하면서는 좀 그거를 안 그래도 좀 쉽게 습득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저한테는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자기의 우상 같은 분들과 똑같은 연주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똑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좀 비슷하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느꼈습니다. 네, 제일 좋아하는 이제 연주자분이 누구죠? 저는 데이비드 길모어라고 핑크 플로이드 아시나요? 예. 예. 거기 일렉 하신 분을 제일 존경합니다. 그분 거 많이 따라하세요 그러면? 따라를 못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건 아직. 게스트분이 그 이병수 님이 계속 지금 게스트 분에게 지금 인사를 강요하시네요. 네, 저런 걸 요즘 말로 꼰대라고 하는데 당연하죠. 한번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분을 평소에? 굉장히 좋은 분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밥도 사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밥 사주는 좋은 남자. 꼭 그렇지 않고 좀 인성적으로도 완성이 되신 분이라서. 인성으로 완성된 남자. 인성적으로 완성이 됐다. 네네. 어떤 면에서? 좀 이렇게 이렇게 대화를 나눠 보면은 되게 인생에 도움되는 말씀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인생에 도움되는 도움이 안 말은 잘 안 하고? 그 말은 아니고 네네. 저분이 좀 이렇게 특히나 이제 조금 더 네네. 자기 인생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말씀 많이 해주신다. 그런 거.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제 뭐 주식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아니요, 그만이야. 그 얘기는 주식에 이제 인생에 중요한 걸 알려주시네요. 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 주식 하세요 그러면? 나이가 있나요 그런 게? 돈도 없고 네네. 예, 통장에서 돈이 빠지면 어머니가 아셔가지고 아마 못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누나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질문. 네네. 저분이 그러니까 누나들이 없어요. 그냥 진짜 원시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상대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어요. 근데 예. 만약에 저분이랑 결혼하고 싶다 했을 때는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예를 들어서 자기 남자친구로 저분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 이제 나는 찬성이다, 반대다. 오케이, 대답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헛기침을 헛기침과 약간 당황한.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뭐 믿음 생활은 어때요? 지금 학생부는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다음 주부터 주부터 다시 다시, 시작하잖아요. 네, 여태까지 시간이 어땠어요? 여태까지는 좀 일요일 날 예배는 드렸죠? 근데 저는 항상 나갔죠. 어, 믿음의 흔들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흔들림이 없었다고. 흔들림은 그러죠? 없었다. 네. 그렇군요. 되게 인터뷰를 하기 힘든 유형이시네요. 아니 뭐 어떻게 계속 물음표를 찍어드릴까요? 네, 찍어주세요. 네. 그러면 요즘에 고민은 없어요? 고민이요. 네. 아까 전에 들었던 대로 그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조급해하는 거 그게 좀 되게 고민인 것 같아요. 본인이? 예. 어떤 면이? 네. 거에서 조금 그 아무래도 저는 시작한 게 좀 늦기도 했고. 기타를? 예. 기타라는 게 워낙 좀 이렇게 선천적으로 잘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한두 명씩. 그렇죠. 예체능이라는 게. 예. 또 그런 분들한테 밀린 것도 그렇고 뭐 그건 당연하긴 한데 그리고 이게 시기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좀 더 빨리 할 수 없나 하다 보면은 계속 아래 걸 놓치고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시 아래로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걸 다시 쌓으러. 그쵸.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음, 그게 좀 요즘 많이 고민인 것 같습니다.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예, 좀 남들보다 빨리 시작한 것도 아닌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격차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도 그렇고 선생님들 말씀도 그렇고 그냥 계속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대학을 차근차근.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기타리스트 음. 목표로 오, 그렇습니다. 아까 공시생의 그 사연이 되게 와닿았겠어요. 아까 앉아 있으면 조금 이렇게 저분도 저러시구나 했습니다. 공감, 저희의 그 대화 얘기도 공감이 됐고. 공감대 조금 형성을 해봤죠. 대단한 친구네요. 감사합니다. 대화가 이게 계속 끊기네요. 원래 이렇게 안 왔는데. 그럼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공통 질문 중 하나인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요? 저는 이거 라이브 방송이에요? 편집할 수 없어요? 저 음악을 듣는 편이에요. 음악을 듣는 편이다. 어떤 음악을 들었죠? 아까 전에 말했던 핑크 플로이드의 발음이 안 되는데 Completely Love이라고 이제 네. 그 노래가 있는데 그게 제가 이제 일렉을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의 곡이에요. 그게 음악이란 게 되게 신기한 게 어떻게 보면 주파잖아요. 그죠? 그 진동이고 근데 그런 걸 사람들이 굳이 돈으로 사가지고 듣고 거기에 가가지고 듣고 하는데 이유가 왜 있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노래에 있는 솔로가 한 3분 5분 정도 해요. 기타 솔로가 되게 긴데 그걸 들으면서 되게 복잡한 감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기타 소리인데도 내가 이렇게 감정을 많이 느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도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은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기타리스트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가지고 그 곡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솔로이신 건가요? 네. 여기까지 하시는 걸로 하고. 근데 고등학생 때 갑자기 진로를 어떻게 보면 바꾼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생각도 많고 네. 걱정도 많았을 텐데 그때 어떤 혹시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요. 기도를 하긴 했죠. 하긴 했죠. 그죠.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게 제 인스타그램에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인스타도 쓰는 거구나. 인스타도 가끔 합니다. 인스타도 있는데 저는 잘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가끔 들어가요. 이게 그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이렇게 의지하면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 길이 과연 맞나요? 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기도 했고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뭐 다들 그러셨잖아요. 그러셨죠?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땠을지가 궁금해요. 저는 제 자식이 만약에 고3 때 갑자기 기타를 치고 싶다 그러면 되게 소위 말해서 이제 멘붕이 올 것 같은데 부모님하고 얘기를 할 때는 어땠어요? 되게 일사천리로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모님한테 감사가 드린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걸 되게
제재를 안 거는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믿어주시고 근데 계속 그렇게 응원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이참에 부모님 이게 어차피 남으니까 네네. 부모님을 향해서 한번 영상 그러니까 음성 메시지를 남겨볼까요? 아, 예. 음성 편지. 음성 편지 그렇죠. 아, 예. 부모님 저 예찬입니다. 예. 아 여기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진로를 바꾼 것도 좀 죄송스럽긴 한데 이렇게 또 믿어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제가 표현에 서툴러가지고 그동안 많이 표현을 못 드렸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깊게 표현을 더 못하겠네요. 아, 네.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아주 그 편지였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첫 방청객 기자 마지막 방청객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소감이 어떠세요? 되게 처음 들어봤는데 내용도 높고 수준도 높았던 라디오인 것 같습니다. 수준이 높았다. 네네네. 어떻게 그 중고등부 입장에서 보면은 과연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아, 라디오의 내용이요? 네,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 내용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고등학생 정도는 네, 그렇군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이제 가기 전에 인사 한번 세게 한번 해주시죠. 네, 박희찬이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강력한 끝 인사 감사하고. 네, 지금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했죠?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난리가 났는데 아마 이게 영상이 앞으로도 계속 남아서 집안 가보로 이제 이어질 것 같은데. 어머니 이제 눈물을 펑펑 우실 것 같은데 그렇죠. 아우, 잘했죠? 잘한 것 같아요. 네, 잘한 것. 사실 뭔가 예체능이 한국에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공부는 사실 정해진 범위가 있어요. 정해진 과정도 있고 그냥 학교를 나가면 선생님이 우리가 어딜 배워야 되고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를 이렇게 다 알려주시고 그냥 학생은 그냥 앉아서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되거든요. 재능이 없어도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특히 예체능은 뭔가 열심히 하는 것과 함께 재능을 같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재능 있는 친구들에게까지 열심을 요구하는 것 같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특히 저희 교회는 예체능 출신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노력했는지가 보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존경스럽기도 하고 좀 그런 앞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사람들을 보면 또 한편으로 안쓰럽기도 하고 근데 예찬이 성격이 워낙 긍정적이어서 그렇죠. 네. 너무 긍정적이죠. 좋은 겁니다. 네, 너무 막 우울해지지 않고 우울해질 때마다 되게 누나를 괴롭혀가지고 잘 이렇게 극복을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좋은 또 기타리스트가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꿈이 이제 나중에 교회 CCM 같은 거 연주할 때 또 하는 게 꿈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죠. 임선호 씨, 그렇죠. 그런 분. 임선호 씨가 기타리스트인가요? 네, 아주 유명한 임선호 씨. 제2의 임선호가 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연 하나가 더 있죠? 더 있나요? 네, 사연 하나가 더 있어요. 아주 긴 게 하나 있는데 한번 사연 한번 읽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운 직원이 2명이나 새로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곳에서만 꼭 배움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전 창세기 32장 24절 25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전반적인 배경 말씀도 궁금해져서 읽다 보니 야곱이 에세에게 잘못했던 부분들과 에서는 복수하려는 행동, 야곱이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그리고 후에 야곱이 씨름을 하다 허벅지 관절을 부상당했음에도 그분한테 복을 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며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며 붙잡으면서 승리하라는 내용을 그리고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동안 내가 너무 내 생각대로 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들도 많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들도 많은데 왜 이 말씀이 갑자기 와닿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구어체로 쓰셔가지고 그 전에 몇 개월 동안 일적인 것 때문에 무지 심적 부담도 많이 된 부분도 많았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 속상한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최근까지 나의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었는지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내가 잘못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계속 잘못된 거라고 말해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나 봅니다. 앞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같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나를 크게 쓰시길 기도하며 가르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꿈인데 지금 직원들에게도 많이 배우고 나 또한 많이 공부하여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며칠 전부터 뭔가가 조금 일하는 거에 대해서도 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편해진 것 같습니다. 만약 후에 이렇게 또 힘든 가운데 생기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예배자가 되며 앞으로도 더 좋은 직장인이 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 직장 다니는 청년들과 학생인 청년들 모두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며 하나님 가운데서도 크게 복받고 쓰임받는 청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엄청 역대급 사연 길이었어요. 길고 굉장히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아, 뭔가 있어 보이려고 지어낸 말이라기보단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이려고 가진 형용사구를 가져다 쓴 말이라기보다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약간 지금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 저요. 저는 직장인이라면 그리고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청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이런 걸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이 길이 정말 내 뜻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을 얻고 싶어하는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지금 고민이 아닌가 그리고 사연이 아니었나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부분 되게 많았었어요. 예전에 이제 조금 더 어렸을 때 이제 20살 초반에 이제 몇 년 전이죠. 20살 초반에는 이제 좀 뭔가 일을 하는데 이제 교회 일도 그렇고 뭔가 하는데 뭔가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정말 내 의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 의지에 의해서 하는데 뭔가 기쁨이 없고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일로 느껴지고 일이면 돈을라도 받으면 어떤 보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없는데 뭔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뭔가를 소모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난 받지 못하고 계속 충전기가 없는 핸드폰 같은 거예요. 충전기가 없는 내가 계속 핸드폰이다.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충전기가 없어. 배터리는 계속 그렇죠. 떨어지는데 배터리 계속 떨어져 가는데 누가 날 충전해줄 그 건덕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저기쯤 가면 누가 나 충전해 주겠네가 아니라 난 이제 누가 충전해 주지? 계속 그런 생각에 엄청 한 1년 동안은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혔었는데 이제 그것 또한 어쨌든 간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고 깨달았고 이제 그것이 모든 것이 이제 어쨌든 분별하는 것 제일 중요한 거죠. 분별하는 거 내가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분별하는 데 가장 큰 무기는 말씀과 기도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자기의 비장의 무기로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혹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거. 그렇죠. 참 그게 어려워요. 그죠? 언젠가는 답을 알 것 같지만 사실 그 답을 알기까지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 과정이. 그리고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게 뭔가 자꾸 세상의 기준처럼 내가 자꾸 이런 걸 했으니까 뭔가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되나? 혹은 어떤 대가를 요구해야 되지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게 사역을 하면서도 내가 이게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 네. 그리고 자꾸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지, 내가 어떻게 해야겠지를 자꾸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연자분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사연 속에서도 그간에 힘들었던 게 전 많이 묻어났던 것 같고 그래서 안쓰럽고 또 그것을 찾아낸 그 답을 찾아낸 이 사연자분이 좀 멋있기도 하고 네, 저도 하루빨리 이렇게 답을 찾아야 되는데 전 아직 힘드네요.
네, 힘들죠. 뭐든지 안 힘든 게 어딨어요. 사는 게 다 힘들죠. 아, 인생을 많이 사셨나 봐요. 그 많이 살지는 않았는데 네네. 생각보다 네 어쨌든 30년까지는 살지 않았고. 근데 또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특히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해요.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겠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겠다를 생각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자기는 열심히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보인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에만 바빴는데,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뭔가 말씀도 많이 듣고 기도도 많이 해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손가락질을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어디다가 대도 그냥 다 뭔가가 있잖아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사회 구조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손가락을 나에게 향하는 거, 그게 참 근본적인 거면서도 참 어려운 거다. 그래서 뭔가 자신이 의롭지 못함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그 말씀이 이 사연자의 어떤 이 내용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마지막엔 또 숭고해 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마지막에 좋고 아주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연이라고들 많이 하셔가지고 참 고민이 많네요. 고민이 많아졌어요? 저 말고 이제 사람들이 너무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사는 게 고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맞아요. 다들 뭐 때문에 고민이고 그게 필요할까요? 그런 고민들이? 스트레스, 그러니까 결국 고민이라는 건 생각을 한다는 건데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만 사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모습은 아니까,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그 고민에 매몰돼서 고민이 고민을 낳는 상황은 그쵸. 사실 고민이 이게 습관이거든요. 뭔가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자꾸 고민을 하게 되면 정말 내가 뭐 때문에 고민했는지조차도 까먹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민에 매몰되지 않고 적당한 고민과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너무 고민을 안 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고 항상 중도의 그 길을 걷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 감사하고요. 오늘 방청객이신가 봐요. 네. 아주 이병수 씨가 아주 채팅창을 도배를 해주셨는데 이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네. 이렇게 참여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그죠. 선물이 있나요 혹시? 선물이 있는데 네.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안 드리고 오프라인으로 드리기로 해서 이제 오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명동에서 안 오시잖아요 요새. 그래서 안 오셔가지고 좀 오셔야 좀 드릴 수 있을 텐데 언제 오시면 드리는 걸로 하고. 저는 저희는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유튜브 채널이라서요. 그런가요? 네네. 그렇군요. 요즘 뭐 핫한 내용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쉽게 생각하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힘든 것도 있고, 또 남자들은 특히 스포츠가 재개되는지 안 되는지 또 관심이 많고.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언제 들어보셨죠? 그 가끔 뭐 뉴스나 그런 데서 어떤 뉴스였죠? 그런 철학 아닌가요? 플루이드. 네. 이분은 그 최근에 이제 백인 경찰에 의해서 목졸림을 당해서 그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흑인이에요. 영상 봤죠.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사실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총기가 소지가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에게도 상당히 많은 재량이 허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백인 경찰이랑 뭐 흑인 뭐 어떤 뭐 노동자 아니면 흑인 시민이랑 뭐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구나인 줄 알았는데 이 자세히 뉴스를 보니까
이미 제압되어 있는 상대, 이미 그러니까 뭔가 총을 들려고 막 이렇게 날뛰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경찰에게 제압되어 있는 상태였고 심지어 주변에 동료 경찰이 4명이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 목을 졸라서 이제 결국 목숨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어렸을 때도 이게 사실 인종차별이거든요. 아마 그 당사자가 백인이었다면 이 경찰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흑인이니까, 사회적 약자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뭐라고 하지 못할 걸 아니까 더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종차별이 오늘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게 2020년 6월 1일인데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럴 때 저는 인간의 허무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제가 뭐 어떤 사람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 때 이걸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참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지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또 약간 실망감을 느끼는 오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이분이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하지만 우리가 이분을 위해서 잠시나마 기도를 해주시면 이분이 하늘나라에서는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지 않을까. 그렇죠. 네.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 참 저희 작은 아버지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세요. 지금. 네, 지금 LA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지금 거기가 제일 핫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난리가 아니라 그래서 다 시위하고, 그래서 아예 미국에서는 그 시에서는 저녁부터 이제 아침까지 밖에를 나가지 말라고 아예 이렇게 막 그렇게 이제 막 방송을 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조금 되게 심각한 상황까지 왔는데 되게 뭐 충분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영상을 보고도 많이 생각을 했지만 저희도 솔직히 말하면은 한국인도 인종차별을 받는 입장이 좀 더 크거든요, 외국에 나가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더 크기도 하고 뭔가 안타까운 마음이 크기도 하고, 지금 이 시대에 아직까지 있는 것도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애절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분이. 그런데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그냥 계속 왜 굳이 왜 저렇게까지, 하여튼 그랬었는데 좀 안타까운 일들이 요즘에 아주 많아지고 있어서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이념보다는 사람이 먼저인데 뭔가 인종보다는 사랑이 먼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에게, 그 백인 경찰 4분에게 과연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람이라는 단어가 그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한 하루였습니다. 결국 그 4분은 해고를 당하시긴 했는데, 아, 진짜요? 근데 뭐 사실 해고 당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생명을 잃으셨는데. 그래서 지금 근데 시위가 저는 다른 쪽으로는 변질되지 않았으면 네, 좋겠어요. 이게 결국 폭력은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도 미화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에 정말 제대로 된 시위를 해야지, 오히려 자꾸 변질되면 그 돌아가신 분의 죽음을 우리가 욕되게 하는 거니까 시위가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참 오늘도 뭐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넘었네요. 마지막에 너무 무거운 말이었나요? 그 저희만큼 무겁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아유, 참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끝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끝이 중요하죠. 끝이 제일 시작과 끝이 제일 중요한데 시작과 끝이 제일 엉망이라. 사실 저희도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희도 계속 고민이잖아요. 그쵸. 이 라디오를 어떠한 느낌으로 가야 되는지, 그냥 되게 진지한 분위기 속에 우리가 신앙적인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조금 가볍게 느껴지더라도 뭔가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가벼운 생각들을 공유하는 건지, 어떤 것도 의미가 있고 어떤 것도 다 답이 될 수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오늘 고민을 들어드리면서 말을 했잖아요. 네. 우리의 생각대로, 이게 사실 저희가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청년들의 소통, 그리고 우리가 믿음 사역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스스로도 좀 기도를 하고 말씀으로서 답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오늘 추천곡이 있나요? 오늘 추천곡이요? 네.
오늘 아까 그 뭐였죠? 모두 다 꽃이야. 모두 다 꽃이야. 그런 어. 곡, 네, 그거 곡도 있었는데 마지막은 이제 좀 제가 요즘 들어서 네. 되게 잘 듣고 있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곡을 마지막으로 아마 우리가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는데 새로운 하늘 바다 참 요즘 따라 되게 막 찬양이 되게 저희 마음을 많이 흔드는 찬양이 되게 많은데 그럴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그 찬양을 되게 묵상하고 그런 기회가 더 많아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찬양이라는 게 결국 아까 우리 게스트인 박예찬 군이 말했죠. 그 음파, 진동, 뭐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사실 왜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할까? 결국 내 마음을 울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단순히 뭐 기교 때문에 우리가 혹하는 게 아니라 그 노래와 어떤 가사 속에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됐네요. 그러게요. 다음 주도 오는 건가요? 다음 주도 아마 할 것 같아요. 시간은 몇 시죠? 시간 10시 반. 네,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고 오늘 주의 나라 위러브가 부른 거죠? 네네. 네, 위러브가 부른 주의 나라로 오늘 잘 보이지 않는 라디오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마지막에 저희도 하나 정하죠. 그 끝 인사를 끝 인사 시작 인사를 한번 정하죠. 네. 지금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 아래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